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온 기처녀는 개경으로 급히 올라오라는 오빠의 기별을 받고 서둘러 상경했다. 올라오느라 수고했다. 실은 이번에 원나라 황실의 궁녀로 고려 여자를 뽑는다 하여 우리들이 너를 청거했다. 그러니 너는 속히 원나라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거라. 오빠 기철이 오랜만에 만나는 누이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 기처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갑자기 원나라에 가라 하시면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니 혹여 원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우리들이 이미 너를 청거해 놓았으니 이제 와서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네가 가지 않으면 우리 기씨 문중이 위태로워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나 우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기처녀는 오빠 기철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원나라로 가게 되었다. 멀고 먼 여정 끝에 기처녀는 원나라에 도착했다. 그녀는 원의 궁정인 휘정원의 궁녀로 있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황제는 기처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를 총애하여 귀비의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고국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하며 살게 되었지만 기처녀의 가슴 한구석엔 언제나 고향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다. 비록 원나라에 와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기처녀에게 이곳은 여전히 타향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황제의 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왕후의 질시도 깊어져 갔으니 기처녀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시고 계신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불화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기처녀는 고향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불화가 생각났다. 이곳으로 온 후 처음에는 불화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던 때가 많았다. 이젠 잊을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어여쁜 규수와 혼인하여 잘 지내고 있겠지. 불화는 기처녀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을 때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년이었다. 기처녀의 아버지는 퇴직한 관리였던지라 불화는 기처녀의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리하여 둘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나이가 들어 제법 어른스러워진 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를 생각하면 무엇하리.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처녀는 그때 한 번이라도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했다. 만일 그리했다면 혹 지금쯤 그와 정혼하여 아이를 옆에 두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후회와 옛날 생각으로 기처녀는 하루하루가 적막하기만 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자신을 고려 여자라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갈수록 힘들었다. 기처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홍성궁 건너편 뜰을 거닐었다. 그나마 그곳이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저쪽이 고려의 하늘 일터인데 기처녀의 눈길은 푸른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 화원을 손질하고 있는 궁로들에게로 옮겨졌다. 순간 기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궁로들을 지휘하고 있는 한 관리의 모습이 불화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이젠 사람을 잘못 보기까지 하다니. 기처녀가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때 관리의 시선이 기처녀에게로 향했다. 다음 순간 기처녀는 정신이 아뜩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그 관리는 불화가 틀림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그가 이곳에 있단 말인가? 불화가 천천히 기처녀에게로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인사했다. 전중감 불화, 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기처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없었다. 전중감? 그래 당신은 고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소? 예, 마마. 한 3, 4년 되었사옵니다. 불화는 기처녀에게 또박또박 존대어를 썼다. 네, 오랜만에 고려국 사람을 보니 반갑구려.
그간의 고려 소식도 알고 싶으니 언제 시간을 내어 내게 들려주시오. 예, 마마. 불화는 기처녀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가슴이 벅차기는 불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기처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3, 4년을 벼르고 별러 만난 기처녀는 여전히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욱이 화려한 의상과 보석들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오래전 기처녀가 원나라 궁녀로 청거되어 갔다는 소식을 들은 불화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원나라에 들어온 것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었기에 처음 1, 2년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3년 세월이 지나자 원의 관리를 지내는 고려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홍성궁 전중감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기처녀가 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불화는 절망감에 휩싸였으나 이젠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처녀가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까봐 걱정이었다. 원나라 황실에서 기처녀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불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처녀가 있는 홍성궁에 들어왔다. 불화는 그렇게 보고 싶던 기처녀를 다시 만나자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 그때의 감정들이 가슴에 새록새록 피어났다. 그녀도 이런 마음일까? 안타까웠던 지난날의 감정을 이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불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한 것을.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와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한다 하여 좋을 것이 무엇인가? 괜한 감정만 내세워 봤자 그녀만 위험에 빠지게 돼. 불화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불화는 당장이라도 홍성궁에 들어가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다시 이틀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불화는 겨우 궁노들을 이끌고 홍성궁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그는 고려의 소식을 전한다는 핑계로 기처녀를 만날 수 있었다. 불화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처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여기 차를 준비하였으니 천천히 드시고 고려 이야기나 해주시어요. 기처녀는 궁녀들을 의식하여 이렇게 말하였으나 궁녀들이 방에서 물러나자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렇게 만나다니 죄송해요. 불화 도련님. 소녀 이곳으로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소녀 어찌하다 이렇게. 기처녀는 차마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꼈다. 마마, 이것이 어찌 마마께서 용서를 비리리옵니까? 그저 나라의 힘이 미약한 탓이지요. 그만 고정하십시오. 불화는 기처녀의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다.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으나 이젠 그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마, 저는 이렇게 마마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부디 마마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미약한 아마 소인이 최대한 보필해 드리겠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낙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으리까? 이곳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간 기처녀는 왕후와 다른 후비들의 시기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터였다. 마마, 그리 생각하지 마옵소서. 마마는 황제의 어엿한 귀비이시옵니다. 위엄을 갖추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이들도 마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제게 위엄이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마, 소신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날 이후 불화는 틈나는 대로 기처녀에게 여러 가지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 책들은 효경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열려문, 궁중행실록 등으로 기처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처녀는 처음에는 불화가 갖다주는 책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차츰 불화의 정성에 간복하여 그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한 책들이 몇 년 후 기처녀의 학식을 웬만한 학자 못지않을 정도로까지 고양시켰다. 이렇게 되자 기처녀는 황실의 모든 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황제의 총애는 더욱 깊어져 제2왕후로 승격되었다. 그녀는 차후 전궁황후에 봉해져 고려의 여인으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의 왕후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원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후의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한편 기처녀의 오빠 기철은 동생이 원나라의 왕후가 되자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치다 배원정책과 국토회복 운동을 전개하던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기 왕후가 고려인 최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원나라에 와 있던 26대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을 명하였다. 기 왕후의 이 계획은 최유가 압록강에서 대패하고 원나라의 국력 또한 쇠퇴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것만으로도 당시 그녀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기 왕후가 이 정도의 권세를 누리며 후세에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옆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고 성심껏 그녀를 보살펴준 불화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